저번 영상에서 레이아웃에 관련돼서 설명드린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여기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레이아웃과 이 집에 얽힌 스토리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 공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는지 이런 부분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여기는 부모님이 쓰시는 안방 공간이에요. 안방 공간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죠. 침대를 따로따로 쓰시는 고객님이시고, 침대 프레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이 캔바의 위치를 저희가 정했고, 그리고 뒤쪽 헤드보드를 필름으로 작업을 해드리면서 이 침대 프레임도 같이 필름 작업을 해드렸어요. 여기가 침구류까지 같이 스타일링이 되었으면 더 멋있는 공간이었을 텐데 아직 침구류는 도착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침구류가 들어오면은 번들거림이 없이 위쪽에 이제 예쁜 침구류와 헤드보드 그리고 침대 프레임이 같은 느낌에서 보일 겁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침대에서 많이 읽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 내려왔다 치랑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되는 조명이거든요. 이게 모션 베드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션 베드인데, 모션 베드에서 바로 스위치로 이 독서등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커튼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싶을 때 침대에 누워서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잡아 드렸고, 요거는 뒤에 간접 조명. 저도 집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간접 조명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둥들은 거의 안 쓰실 것 같고, 그래서 간접 조명을 침대 쪽에서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게끔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자주 보신다고 하셔서 이제 TV 들어가는 곳과 붙박이장 일체감 있게 잡아드렸고, 끝쪽으로는 사모님께서 노트북을 쓰신다고 하셔서 노트북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미완의 상태인데 몇 가지 보수를 보면 완성이 될 겁니다.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조금 완성이 덜 되어서 여기 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트북만 사용하는 책상이라면은 일반 식탁 테이블 높이보다 한 3cm 정도 더 낮춰주는 게 좋아요. 보통 식탁 테이블 높이를 750으로 잡을 때 노트북을 쓰는 테이블은 700 초반대로 잡아야 어깨가 좀 덜 아픕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니 기억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이제 모니터를 연결할 때 그 암을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암 잡는 자리 이렇게 파드렸고, 콘센트 위에서 꼽을 수 있게끔 마련해 드렸고, 위쪽 조명 제어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잡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가구로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더 튼튼하게 보완을 하려고 목공으로 잡은 다음에 가구 쪽에서 피스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 공간이에요. 자주 이제 보셨을 겁니다. 안쪽으로 터닝도어를 넣고, 터닝도어가 예쁘지 않으니까 히든도어로 겉에서 감싸주는 방식. 이렇게 잡아드렸고, 이 안쪽 실외기 공간은 굳이 비용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거까지 찍으시게. 자, 이쪽은 이제 마스터룸의 욕실 공간이에요. 욕실 공간 앞쪽으로 붙박이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붙박이장 가운데에는 속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서랍으로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온수분배기가 위치해 있어서 수납력이 아래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붙박이장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스터룸 욕실. 마스터룸 욕실은 저희가 타일을 600에 1200각짜리 타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천고 자체가 높으니까 시원시원 2400 높이로 잡아드렸고, 천고가 뭐 2500이 될 수도 있고 2600이 될 수도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2400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타일을 결국은 선을 2개 만들면서 한 장씩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300 이상이면은 욕실의 천장 높이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 목동 트윈빌 같은 경우는 벽을 저희가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거의 건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벽을 다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납장을 매입시키고 타일선에 맞춰가지고 이 가구의 분할을 잡았습니다. 이쪽엔 아직 완성이 안 된 콘센트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뭐 기본으로 잡고 SMC로 간접 조명들을 이렇게 위쪽으로는 잡아드렸습니다. SMC 저런 건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는 거예요? 팁이 있나요?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구독자분의 한 분께서 여쭤본 게 있는데, 2달 전에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다가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 콘텐츠에 그걸 다루지 않을까 다음 주에 찍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입구입니다. 안방 입구에서는 원래 이쪽이 다 벽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었는데 이제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 복도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연장시키는 느낌을 잡기 위해서 문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히든 잡아가지고 위쪽을 이렇게 천장을 같은 높이로 잡아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매립형 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을 열어두면은 시각이 저 끝까지 한 1m 정도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이렇게 잡을 때 슬라이딩 레일 틀을 좀 비싼 제품을 쓰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구를 만들어서 여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매립을 해요. 점검구를 이렇게 이게 자석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방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집 속에 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레이아웃 설명 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집에 하나의 오피스텔 개념의 집을 들여놓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새로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3대가 사는 집에서 이제 서열 2위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있고 젊은 부부 고객님의 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젊은 부부 고객님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앉아서 TV를 보거나 쉬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공용부 공간을 이 안쪽으로 또 마련을 해뒀고요. 여기도 진짜로 고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수납에 대한 니즈도 확실하게 있으시고 공간 분할에 대한 니즈도 확실하게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실은 이쪽은 전부 다 창이었어요. 근데 그 창을 다 막고 단열 처리를 하고 이렇게 붙박이장을 넣었습니다. 이쪽으로 공간이 안 나와서 그 공간을 막 이쪽에다가도 넣어보고 이쪽에다 넣어보고 막 저쪽에다 넣어보고 다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위치를 잘 잡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분할하면서 이 붙박이장의 옆을 받쳐주고 배구부의 위치를 이쪽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이건 벽체를 다 뜯었어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들어왔었을 때 비싼 타일을 쓴 욕실 공간까지 한꺼번에 보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뜯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개구부의 사이즈를 엄청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요 유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 유리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 서로 타협을 보면서 결국 유리가 이렇게 한 20cm가량 튀어나오게끔 잡았고 튀어나오는 유리에 아이들이 부딪힐 수 있어서 손잡이를 조금 더 눈에 띄게끔 크게 만들었습니다. 유리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드린 거고 아이 키 높이에 이것도 좀 낮춰가지고 확실하게 좀 잡아드린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딩이 또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벽체를 저희가 6cm가량 더 팠어요. 이런 디테일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생색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고민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잡아드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침실의 공간인데 현재는 소파가 들어있네. 침대가 들어올 공간이에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표현해 주실 거죠? 이쪽에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저녁에 저쪽 공간에서는 작업을 하고 안쪽 공간에서는 누군가 잠을 잘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납장의 일부는 커튼으로 이렇게 짜잔 커튼 자리 이렇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께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어디서 우리가 보관을 할까 하다가 지금 없죠. 아무리 둘러보셔도 없을 겁니다. 자, 이쪽 TV에 측면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요만한 호스를 저희가 끼워 넣었어요.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이 호스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HDMI 선이라든지 그런 선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나스 서버 여기다가 두어서 여기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IoT에 대한 개념도 여기 다 좀 적용이 됐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방 쪽에는 인쇼 2인치 조명을 사용을 했고 색 온도랑 조절을 하는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색깔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조명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전동 커튼이라든지 에어컨, 보일러 스위치까지 다 IoT로 연결을 해 놓은 집입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봤던 안방 욕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방이 두 개라서 서열에 따라서 아무튼 여기는 부부 욕실이에요. 저번 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없던 공간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원래는 드레스룸이었어요. 근데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사를 해가지고 욕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욕실을 하나 더 만들었을 때도 저희가 당연히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는 무조건이죠. 변기를
따로 위치시키는 거. 그다음에 여긴 욕조 겸 샤워 공간을 만들면서 사모님께서 아이가 안쪽에서 물장구 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기가 바닥에 물만 있으면 이걸 첨벙첨벙 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니즈를 살려가지고 여기는 통창의 느낌으로 잡아드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할이라 그래요. 할이 H빔이 지나가는 자리여가지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웠어요. 간접 조명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할이 부분들을 다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세면대를 잡고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고용부 공간은 마이크로 하면 나중에 더빙하면 안 되나? 복도에서는 이렇게 장식을 표현할 수 있게끔 블랙에 줄자선반이 포인트로 복도 쪽에 잡혀 있고, 이쪽 보시면은 간접 조명을 저희가 매립을 해놨습니다. 이 간접 조명의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매립하는 방식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자녀방은 이 가구 쪽 보이시는 요 쪽을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고 벽도 뜯고 막 하다가 결국 이렇게 갔는데, 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 뭐 한 세월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었다 시공이,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면에는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난감을 여기다가 올려두게끔 오픈 선반 장식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이 유리는 지금 블랙이 안 어울려서 투명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 컬러와 이 책장에 있는 이 선반 컬러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쿠션이라든지 침구류 같은 경우도 요거와 맞춤 컬러가 들어가서 스타일링은 이렇게 민트 그레이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들어온 거는 없고,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봤을 때 아이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자면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 가벽에다가 책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요런 책이 있다면은 책을 이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끔 콘센트도 마련을 해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트 그레이 가구 패널로 잡아드렸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이제 누웠을 때 눈 위쪽으로 조명 있는 걸 좀 피하게끔 조명 설계를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쪽은 책상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구를 가려줬지만 이쪽에는 이제 안쪽에 돌출벽이 있어요. 돌출벽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구 패널로 마감 작업을 잡아주면서 책장이 끝까지 밀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래쪽도 지금 다 이렇게 분리를 잡아주면서 여기를 표현을 했는데, 실은 요건 다 이제 못 쓰는 공간이겠죠. 이거 다 설명해드리고 싶네. 요 공간은 못 쓰잖아요. 책상이 깊이가 요만큼 오니까. 얘는 픽스로 잡고 얘를 코너로 안쪽을 쓸 수 있게끔 잡아 놓으면서 이제 안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 안쪽에서 쓸 수 있게끔 잡아 놓은 그런 건데, 편집하실 거죠? 이런 거 다 편집하시던데. 여기는 공용욕실 공간이에요. 저희가 유일하게 벽체를 살려 쓴 곳이 이 공간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따랐어요. 다만 기존의 세면대 공간에서 창고로 쓰면서 세면대 공간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 세면대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하부장을 넣어서 이렇게 세수를 해야 되나? 그럼 너무 헤비할 것 같은데 하부장을 이쪽에 작은 걸 붙여야 되나? 그러면 이게 왼쪽이 좀 좁을 것 같은데 이런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면대형을 하면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은 매립 수전으로 제한을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수납, 거울이랑 어떻게 또 해야 되지 하다가 이 부분 또 벽을 팠어요. 벽을 파면서 뭔가 올려둘 수 있는 수납의 공간도 마련을 해뒀고, 위쪽으로 거울을 열면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하면서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위치며 이게 쓰기에 또 불편할까 편할까 이거 계속 회의하고 현장에서 직접 느낌을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 진짜 많이 가죠. 여기는 또 변기만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의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쪽 벽면을 오랜만에 써봅니다. 포인트 타일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타일로 표현을 해드렸고, 공간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만 타일을 하고, 여기는 또 벽체를 필름으로 갈까 도장으로 갈까 막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다가 한쪽은 타일로 쭉 가고 한쪽은 도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잡아드렸습니다. 무슨 백화점 화장실 같아요. 비슷한 게 이렇게 변기를 쓰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욕실에서 요즘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마초 그때 부부방 가시면은 변기가 있는 방을 따로 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잡았고, 이것도 진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여기를 타일로 깔아야 되나, 마루가 밀고 들어와야 되나, 이쪽에 거울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에 운동구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여기 센서, 여기 고정하는 거, 여기 또 가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한가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봤습니다. 힘드냐?
그래서 여기도 그 와중에 젠다이라든지 샤워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건 다 있다. 그리고 이런 도어 사이즈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벽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천장을 어떻게 만나게 잡을 건가 고민 되게 많이 한 집약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여기 있으면 그냥 변기 여기 샤워 자리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레이아웃을 새로 잡으면서 하나하나 고민하니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비포 영상 처음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어떤 한 공간 안쪽에 들어가 있던 그런 폐쇄된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집에 도면을 받았을 때 바로 요 대면형으로 바꾸고 아일랜드에서 소파의 뒷면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여기는 가장 먼저 레이아웃이 완성된 곳이었고, 주방 레이아웃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저희가 가장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뒤쪽에 이제 키 큰 장이 쭈르륵 있고 앞쪽으로 대형 아일랜드가 빠져 있는 그런 주방을 꿈꿔서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주방은 은근히 설명을 많이 하시죠. 지금 기분이 다 따라져가지고 밑에 전동 공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여기는 센서 여기 자,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홈바의 위치도 지금 저쪽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을 엄청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홈바 위치를 이쪽으로 갖고, 이제 여기 홈바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철자로 이렇게 선반을 잡았어요. 요건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금액대에 가성비 좋게끔 마련을 해둔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센서 슬쩍만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살짝 켜졌다가 이걸 페이드인이라고 하는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되는 그런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쪽 통로와 이쪽 통로의 사이즈 가지고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800이면 좁을지 안 좁을지 시뮬레이션도 다 직접 갖다 놓고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잡았는데, 결국은 이쪽이 조금 더 좁은 사이즈, 여기가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통로를 완성을 지었고, 가능한 한 이 아일랜드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요즘 이렇게 상판에다가 콘센트 많이 놓잖아요. 여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큰 사이즈의 아일랜드에서는 이렇게 미드웨이 공간, 가장 위쪽 공간에 서랍을 두는 게 굉장히 편해요. 비용은 좀 올라가지만.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두면서 위쪽에 콘센트를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양쪽으로 이제 바흐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19 콘센트를 배치를 시켰어요. 여기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니까 여기 19 콘센트 한 개만 설치를 했고, 저쪽은 잘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19 콘센트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키 큰 장 배열에서 냉장고가 두 개 있었을 때 이 비율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요 냉장고를 하나 넣네 마네 막 이런 거 같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는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키친핏 900짜리 냉장고 들어가고, 이 안쪽으로 또 냉장고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를 들어갈 때에는 원래는 세로 찬넬이라든지 이 앞쪽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측면으로 손잡이를 돌리면서 키친핏이 12mm 이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빌트인 냉장고를 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저희가 잘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이쪽 보면은 이쪽 사이즈에서는 요만큼 사이즈로 돌출벽이 있어요. 그 돌출벽 일단 신경 썼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0짜리 고정 치수가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팬트리,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600짜리 팬트리 공간이 꼭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었다. 누군가가 도어 라인이 안 맞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미리 선수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하는데 세라믹이 빠지면 섭하죠. 굉장히 강하게 제안을 드려서 세라믹 상판이 얹어졌고,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의 도어도 포켓 슬라이딩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천장에서 인방이 없는 형태로 가서 좀 더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점들. 그리고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방 공간의 벽면과 천장 같은 경우는 도장 컬러를 다르게 갔어요. 저 멀리서 이 주방을 봤었을 때 하나의 박스 안에서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을 보이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제 소파의 위치며 테이블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저 창가 쪽으로 테이블의 위치를 잡았고 동선상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에는 또 소파가 다른 소파가 들어갈 건데 약간 이렇게 앉아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는 스타일링할 때 낮은 소파를 좀 권해드렸고, 자, 팁을 드리면은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측면과 정면뿐만 아니라 뒷면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를 거실 중앙부에 배치시킬 때에는 뒷면이 예쁜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콘센트 매입했는데 이런 것도 아무튼 매입했어요.
그리고 이 벽체도 그냥 민자 벽체면은 단조로우니까 중간에 TV 들어가는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단차를 잡아줬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IoT가 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도 가능하고 색온도, 색상,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유롭게 되고 밝기 약하게도 켜놓을 수 있고 강하게도 켜놓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되는 그런 조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LED 간접 조명에 들어가는 LED 스트립 바도 다 그렇게 가능한 조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달도 넘게 되게 더울 때 공사했거든요. 추울 때 끝나니까 그런 것들 좀 새롭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완성돼서 이렇게 스타일링하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다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느낌. 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이 아침에 이거 스타일링하면서 박스 까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다 세팅을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 현장의 디테일들을 가능한 한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져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걸렀고 그 다음 아마 PD님 손에서 거의 다 날아갈 거예요.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는 영상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던가. 최근에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제가 다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영상을 1차, 2차, 3차, 4차, 한 5차까지 여기서 다 남기면은 좋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